KF-21 보라매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시험 비행에서 목표 드론을 고열로 완전히 파괴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국내외 방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일본 방위성과 언론이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비정상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래 전투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국산 전투기에 통합하는 데 성공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폭파 장면은 단순한 시험이 아닌 향후 드론 전멸 무기로서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충남 서산 인근 군 기지에서 포착된 KF-21 시제기 0045기는 특이한 포드, POD를 하부에 장착한 채 고고도에서 정지 비행 및 기동 테스트를 반복했고 이후 초고열 에너지 광선이 방출되면서 멀리 떨어진 드론 표적이 순식간에 공중 폭파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았다. 이는 사실상 국내 최초의 고출력 항공기 장착형 레이저 발사 실험 성공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실질적 통합 테스트에 성공한 세계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이 레이저 무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ALD,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 DW, 디렉티드 에너지 웨펀의 일종으로 KF-21 전투기에 통합할 수 있도록 소형화 및 경량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통상 전력 50kW급 이상의 에너지가 목표물에 집속되며 수초 내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포착된 영상 속 드론은 5km 거리 이상에서 탐지된 후 2.3초 만에 화염에 휩싸이며 구조가 붕괴됐으며 이는 전자기 방해나 요격 미사일 없이도 고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 기술이 KF-21 전투기라는 플랫폼에 통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투기급 고속 항공기에 고출력 레이저를 탑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발생 장치의 냉각, 전력 공급, 진동 안정화, 광선 안정성 등이 모두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시스템과 애드는 KF-21 내부에 탑재 가능한 차세대 전술 레이저 모듈을 개발했고 이는 포드 형태로 외부 장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KF-21의 레이더, 무장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공격 옵션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실험 이후 일본 언론은 상당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 출신의 방산 전문가는 네이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2020년대 초중반에 벌써 레이저 무기를 항공기에 통합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일본은 아직 지상형 레이저 방어체계에서조차 실전 배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KF-21이라는 전투기 플랫폼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기술적 주도권을 넘보고 있다며 자위대는 드론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국 놈들 왜 이렇게 개발이 빠르냐? 이런 걸 상용화까지 하다니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도 한국의 레이저 무기 통합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관영 항구시보는 한국이 KF-21의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동북아 공군 패권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러시아의 군사매체 붉은별은 드론이 주력 전장이 되는 현대전에서 레이저 무기 탑재 전투기의 실전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포착된 장면은 KF-21의 레이저 통합 플랫폼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KF-21은 현재 블록 1에서 공대공 전투 중심이지만 블록 2에서는 공대지 정밀 타격, 블록 3에서는 무인기 통제와 인공지능 기반 전투까지 발전할 계획이다. 여기에 레이저 무기라는 결정적 요소가 추가될 경우 KF-21은 단순한 유인 전투기를 넘어 복합전장 지배 플랫폼으로 확장된다. 특히 드론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대전에서 레이저 무기의 활용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저고도 침투형 자폭 드론, 군용 감시 드론, 정찰 위성 모사체 등을 요격하기 위해 고속 고정밀 비용 효율성 높은 무기가 필수적이며 레이저는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선택지다. 탄약 재보급이 필요 없고 표적당 소요 비용이 미사일 대비 수십 배 저렴하며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 당국은 향후 KF-21을 중심으로 한 레이저 스쿼드론, 레이저 스쿼드런 창설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국군은 이미 해상과 지상 플랫폼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도입 중이다.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레이저 방어체계 탑재가 계획되고 있으며 육군은 고정형 기지 방어 레이저 포대를 2027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공군에서는 KF-21을 레이저 무기의 첫 실전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와의 통합 운용을 모색 중이다. MUMT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업해 작전을 수행하는 전술로 레이저 탑재 유인기인 KF-21이 무인 드론의 안전구역을 제공하고 요격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중전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 측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국방과학협력 포럼에 따르면 미국은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F-35나 F-22와 같은 기체에 직접 탑재 가능한 형태로는 아직 제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이 KF-21 플랫폼에 레이저를 조기에 통합하게 된다면 한미 기술 협력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으며 한국이 기술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공동 시험평가를 요청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위상과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레이저 무기 기술은 군사적 파급력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무기 카드다. 한국이 이러한 첨단 기술을 자국산 전투기에 장착하고 실전화할 경우 수출 대상국에게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 다양한 협상 옵션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 말레이시아, 필리핀, UAE, 사우디 등은 레이저 무기 장착 여부에 따라 구매 조건과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레이저 옵션이 포함된다면 기체 수량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레이저 실험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작전 개념 확장의 일환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KF-21에 탑재 가능한 형태로 소형화된 레이저 모듈은 향후 국산 전자전기, 정찰기, 무인기에도 응용 가능하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다층 방어체계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전 배치 일정은 2028에서 2029년경으로 예상되며 공군은 이를 위한 시범 비행 부대 및 실시간 운용 통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KF-21의 레이저 무기 실험 성공은 단지 기술력의 증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수출국, 기술 수혜국에서 기술 주도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한국은 레이저, 극초음속, AI 기반 전투 알고리즘 등 미래전의 핵심 요소들을 직접 개발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 단계에 올려놓았다. 마침내 드론의 시대에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도 드론이 아니라 빌이 되었다. 한국은 이제 그 빛을 전투기의 날개 아래 실현시키고 있다.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다. 실전과 미래를 동시에 보는 기술력.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추진력. KF-21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선 미래 공군력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